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죠? 근데 먹을 때마다 살짝 걱정도 되는 음식. 네, 바로 삼겹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KBS 생로병사의 비밀 자료 이거 보면서요. 삼겹살의 매력과 또 건강에 대한 진실, 그 사이에서 한번 균형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겹살 하면 그 고소한 맛 뒤에 꼭 건강의 적, 뭐 이런 꼬리표가 붙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자세히 보니까 우리가 흔히 갖는 편견들, 이걸 좀 깨는 흥미로운 점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늘 한번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좀 파헤쳐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아니, 도대체 왜 우리는 삼겹살에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요,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은 뭐 한 9kg 정도로 적은데 소비량은 전체 돼지고기의 25%가 넘는다니. 와, 정말 대단한 인기예요. 네, 그렇죠. 그 핵심은 역시 맛에 있는 것 같아요. 단백질하고 지방의 그 절묘한 조화랄까요? 특히 구울 때요. 높은 온도에서 지방 일부가 향을 내는 그런 휘발성 물질로 변해요. 그러면서 느끼함은 좀 줄고 특유의 고소한 풍미는 확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그 흘러나온 기름에 다시 이렇게 튀기듯이 구워지면서 생기는 거 있잖아요. 겉바속촉. 겉바속촉. 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그 식감도 진짜 빼놓을 수가 없고요. 듣기만 해도 군침 도네요. 근데 보통 삼겹살은 그냥 지방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료 보니까 이게 꼭 맞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뭐 소고기 등심이나 갈비랑 비교했을 때 지방 함량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단백질은 더 많다. 이 결과가 좀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그 지방 함량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종류를 좀 봐야 하는데요. 놀랍게도 삼겹살에는 그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불포화 지방산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올레산이나 리놀레산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꽤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거의 오리고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죠. 오, 정말요? 오리고기 수준이요? 네. 그리고 포화지방이랑 불포화지방 비율도 보니까 한 6대4 정도. 다른 붉은 육류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비타민 B1 함량도 높고요. 이 정도면 지방 덩어리라는 오명은 좀 벗겨져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와, 정말 의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삼겹살 너무 자주 또 많이 먹어서 건강 문제 겪는 분들 사례도 있었잖아요. 젊은 나이에 뭐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진단 받거나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야기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건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혈액 속에 있는 LDL,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요. 혈관벽에 플라크가 쌓이고 동맥경화를 유발할 위험을 높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게 삼겹살 자체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술, 특히 소주랑 같이 그것도 아주 많은 양을 먹는 식습관이 결합될 때 문제가 확 커진다는 겁니다. 술이랑 같이 먹는 거요? 네. 알코올이 중성지방합성을 막 촉진하고 거기다 고칼로리 안주까지 더해지니까 이게 뭐랄까 시너지 효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죠. 실제로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에 소주 이렇게 곁들이면 한 끼에 3,000칼로리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좀 심각하죠. 3,000칼로리요? 와, 그러니까 삼겹살 자체보다는 어떻게 먹느냐 이게 핵심이군요. 그럼 자료에서 제시하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 그거 뭐였나요? 뭔가 우리가 늘 먹던 방식 속에 답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함께 먹는 음식, 특히 그 쌈채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쌈. 그렇죠. 네, 상추, 깻잎뿐만 아니라 뭐 버섯, 양파, 마늘 이런 데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요. 특히 주목할 건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요. 이게 뭐 치커리나 버섯, 미역 같은 해조류, 과일 이런 데 많거든요. 이 성분들이 소화 과정에서 약간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이 몸에 흡수되는 걸 좀 방해하고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맛으로만 먹는 게 아니었네요. 역시 조상들의 지혜인가요? 그리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살균작용 돕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깻잎은 그 특유의 향으로 돼지고기 잡내 잡아주고요. 또 흥미로웠던 게 고기 구울 때 걱정되는 거 있잖아요. 그 발암 추적 물질.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생성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 부분 중요하죠. 양파즙에 재으면 57%나 억제되고 복분자즙은 33% 억제된다. 이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재료에 재워두면 이 물질 생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되게 놀라웠어요. 네, 그렇죠. 그런 사전 처리 외에도요, 조리 방식 자체를 좀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접 불에 굽는 직화구이보다는 불판을 사용하거나 아예 굽는 대신에 샤브샤브나 수육 형태로 즐기면 그런 유해물질 걱정을 훨씬 덜 수 있죠. 아, 수육이나 샤브샤브 그것도 좋겠네요. 물론 지방 함량이 좀 더 적은 앞다리살이나 등심 같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양과 빈도 조절입니다. 네. 자료에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 먹을 때 1인분, 그러니까 약 150g 정도를 다양한 채소랑 같이 즐기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삼겹살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춰서 즐기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쌈채소와의 궁합, 또 조리법의 지혜가 핵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삼겹살에도 분명히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이나 비타민 B1, 또 불포화 지방산 같은 좋은 영양소가 존재하거든요. 중요한 건 과유불급, 지나침을 경계하고 균형을 찾는 지혜인 것 같습니다. 과식이나 과음을 피하고 다채로운 채소와 함께 적당량을 즐기는 습관, 이게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 잘 기억하셨다가 앞으로 삼겹살을 좀 더 건강하고 또 맛있게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즐겨 먹는 다른 음식들 중에서도요, 오늘 이 삼겹살처럼 전통적인 조리법이나 음식 궁합 속에 숨겨진 어떤 건강 효능을 찾아볼 수 있는 사례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